말씀드린 것은 요즘 이제 대학에서도 교육 방향을 바꾸라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이제 기초교육원을 설립해서 전부 교수들에게 새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이수하는 교수급 교육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직까지는 이수를 안 했는데 요즘 새로 선생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7분이 넘어가면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래서 한 6분 30초 말씀하시면은 한 7분 말씀하셔가지고 좀 지금 말씀하신 가교수님 걸 정리 좀 자세히 하시고 그 사이 제가 좀 멘트하는 사이에 좀 머리가 좀 릴렉스 하시고 다음은 이제 호흡 가다듬고 좀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발표해 주신 강 교수님께 박수 좀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그 대한변호사협회는 부회장이라고 그리고 부협회장이라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은 지회라고 그러고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라고. 협회장님이죠. 또 부협회장님입니까? 예. 발음이 상당히 어려서 외우기 어렵겠습니다. 예. 자, 김승렬 변호사님 이제 뭐 워밍업 되셨죠? 예, 예.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승렬 변호사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ADR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 활용 부분에서 저는 조금 시각을 좀 설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의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그동안에 법원에서만 특정이 되어왔고 그것이 관료화되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인 서복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수요에 실질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분위기에서는 지금 ADR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 소비자의 수요를 제대로 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산업 형태로서 하나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형 그 ADR 같이 뭐 법원 내에서 있었던 종속적인 그런 ADR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분쟁 해결 자체를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법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에서는 3심제도 돼 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상고심까지 해서 4심제까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좋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디지털 시대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옛날에 귀족들이 하는 그런 법원 시스템에서는 현재 사회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변모해야 되는 측면에서 ADR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ADR을 저희가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 말씀하신 것처럼 ADR에 대해서는 누군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데도 가보면 조정과 중재 개념 자체가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왜 ADR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제도 활용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먼저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되었고 그 다음에 심의 자체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강제적으로 하고 정원 선서를 해서 뭐 위정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디스카베 제도라는 이런 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제도가 지금 발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결론이 나는 데 대해서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뭐 받아들일 수도 안 받아들일 수도 상관이 없다. 주로 조정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낭비 요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도대체는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내가 거절해버리면 동의 안 하면 다시 또 법원을 가야 돼. 내가 불편한 절차가 아니냐.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결과 예측치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에 따라서 그 결과 예측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나중에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과연 ADR 기관에서 그런 기능,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기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법제도적인 권위 부분도 제대로 위협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세 분쟁 그 해결 방안에 관한 법안에서 소멸시효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뭐 해다가 잘못하면 도가 되고 권리를 잘못하면 침해 스스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제가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생각은 좀 더 부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관련법, 현재 법안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적 대세 분쟁 해결에 관한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재사업 진행에 관한 그 다음에 중재법 개정안 세 가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재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진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업무에서 중재산업을 인지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바로 논의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쟁 해결에 관한 기본법의 내용에서 보시면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선을 중대 하나를 시킨다는 효력이 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세 분쟁 해결 민간 사업자의 인정 법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 주제는 문제점. 그래서 그런 법안에서는 어떤 그런 요소는 오히려 기본법이라는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규제 틀 안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재법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실무자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많이 논의가 돼서 실질적인 사실심 내지 사실심에 따른 어떤 사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중단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장 신속 정하고 소송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사법 소비자의 어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도가 발전해나야 되고 법원도 만약에 자기 노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한다면 당연히 이 시대에도 역시 옛날에 귀족에서 출발된 법관으로 이루어진 법원도 여전히 효력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관료적이고 제대로 독점적이고 그다음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 앞으로 ADR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기능은 약화되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미국같이 불문국가에서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건 법을 선언하는 문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국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분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라는 제도를 어떤 형태든 가장 이 저체증화신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진 기관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총회를 사이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법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 나라에는 외국인 투자가 60% 이상이 되고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계속 저번에 터키에 있는 변호사가 와서 실제 강의를 하고 그걸 참여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 문의가 들어오고 자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스닥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과거에 삼성전자가 어떤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하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기반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다는 면에서 이 제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 ADR의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왜 그런 게 활성화되고 엄청난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구성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할 때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정이 아니라 중재적인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 의료분쟁조정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정을 적은 비용으로 감정을 주니까 결과의 적지를 빨리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분쟁 해결 방법에서 옛날에는 지금 이게 법률가들이 독점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분쟁 당사자가 분쟁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이익 관계를 조정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옛날같이 귀족이 아니면 원님이 잘못했다 이런 걸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분쟁이 힘열렸는데 그 상황에서 현재 미래의 경제적 이익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줄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오늘 가서 느낀 건데 제임스라고 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서비스라고 해서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안 돼요. 필리핀에 판사가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판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가 변호사 하기 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겸 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합니다. 그럼 ICSID 같은 경우도 시간당 375을 정도 받으니까 사실은 요즘 중재 판정률이 한 200페이지나 300페이지 되니까 상당히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영리법이나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우리나라 IT가 발달되고 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디스트리뷰트 레졸루션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사설 업체가 ODR 온라인 디스트리뷰트 레졸루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제도 부분이 나가야 되고 결국은 초점 요즘 무슨 직업 간의 다툼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뭐 변호사가 독점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경제학자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업 소비자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서 사업 소비자 온라인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디스퓨트 레졸루션 자체가 온라인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도가 발달돼 있어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의장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축사 때문에 갔더니 그 분쟁위에서 컴퓨터 필요한 3억 5천 때문에 빨리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참 한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3억 5천 정도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 그것이 가장 지원이 되느냐. 그래서 그분에서부터 근본 적인 해결이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이런 뭐또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경쟁력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 아까 전에 터키에서 뭐 아까 전에 전자 추천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선적으로 선점하는 것처럼 이 분야에서도 ADR 부분에서 ODR 넘어가면서 그런 국제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 어떤 분쟁 해결 자체를 타의 지역 인프라를 제대로 경쟁력을 구축함으로써 그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경쟁을 가지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승열 변호사님은 카이스트에서 경제 교수를 맡고 계셔서 상당히 심도 현실에 잘 걸맞는 논문을 토론을 해주십니다.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무역학과 교수지만 상사중재원에서 중대